네, 1월 1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저의 야심찬 순서입니다. 박장대소인데요. 여의도에서 사라진 웃음 포인트를 두 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 아니죠?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성태 사랑가사연구소 연구실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덕분에 10만 또 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김은지 앵커님이 워낙 진행을 잘하시고 패널들 기분도 잘 맞추셔가지고 그래가지고 10만 된 거지. 저희들은 솔직히 저희들은 이렇게 숟가락만 얹었죠. 네. 저는 숟가락도 없어가지고 젓가락만 얹었습니다. 저기 장 소장님이 그러면 소고기를 한번 10만 축하 기념으로 쭉 쏘세요. 부터 시작하신 거죠? 네. 네, 두 분이 꼽아온 말말말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서 저희가 10만 기념 라이브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 코너인 말말말은 두 분께서 이번 주 여의도에서 화제가 된 말 중에 내기에 콕 꽂혔다라고 하는 걸 가져오셨잖아요. 네. 먼저 박성태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부터요? 예. 아 저는 딱 요걸로 가졌습니다. 몇 배로 응징. 몇 배로 응징. 뭔가 이제 효과음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네요. 아, 빠방 나는 거죠. 몇 배로 네. 응징.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이런 표현은 과거부터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인데 응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발을 못하게 막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꾸 이렇게 세게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도발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세게 계속 얘기했는데 아시잖아요.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연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말로만 세게 얘기해봐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0년에 연평도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사망자가 4명입니다. 우리도 응징을 했어요. 북한의 포대 K9으로 엄청 쏴댔습니다. 거기 뭐 산 많고 암석에다 쏘면 뭐합니까? 이 사람 북한의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피해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발의 피해 위험을 줄이는 게 이게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말들 대북 표현들 이런 걸 보면 그냥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힘만 믿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힘에 압도적인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는 위기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밑 대화도 하고 여러 외교 관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 힘 있어 덤비지 마 이러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1950년 이후에 힘만 믿는 평화가 성공한 사람은 마동석 빼고 없습니다. 아, 예, 진짜 아니 없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북한에 끌려다니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되더라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북한에 퍼주고 그러란 말입니까? 제가 장 소장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다면. 왜냐하면 장 소장님이 상당 부분 대부분 합리적이신데 북한 문제에서는 또 제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상당히 같아서 강경합니다. 보수 우파시니까요. 보수 우파시니까요. 예. 짓눌러야 되지 힘으로. 예를 들어서 옆집에 네. 도랑아에 주치하에 양아치 깡패가 살고 있어요. 네. 맨날 욕하고 막 떠들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주짓수도 하고 헬스도 하고 전 안 했지만 어쨌든 가상으로 힘도 세요. 거기다 매일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해야 돼요.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너 이놈 내가 한번 죽일 거야? 계속 했다가 너 조용히 하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래 잘 지내. 오케이 저리 가 오케이 요 정도로 해야지 계속 저기서 악을 쓴다고 해서 여기서 같이 욕지거리 하고 붙어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멱살잡이를 해봐야 쟤는 더 죽을 수 있지만 나도 손해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조용히 시키고 가끔 너 선 넘어 조심해 이렇게 딱 무겁게 요 정도만 주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 하면 맞는데 문재인 예.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돈을 막 퍼주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그냥 많이 상황을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표현을 하려면은 그 집에다가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돈도 주고 막 그쪽에서 칼을 갈고 있으면 예. 아이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겠어. 고기 쓸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인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보수 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 이쪽에서 햇볕 정책 했을 때 북한이 계속 핵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네. 미사일도 더 멀리 쏘고 네. 이것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요. 그런데 보수 정권 하에서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북한은 지네가 겁을 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폭이라면 계속 문신 새기고 있어요. 친하게 진보 지내든 진영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돈을 퍼줬으면은 진보 진영 때든 보수 진영 때든 북한이 문신 새기고 있는 거는 상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돈을 많이 퍼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계속 한 거 아니냐고요. 자, 돈이 없어도 네. 거긴 하고 돈이 없으면 뭐가 되냐. 그냥 북한 주민들이 좀 더 굶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쥐어짜서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리고 하자고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북한이 IRBM이든지 이번에 얼마 전에 쐈잖아요. IRBM, ICBM 기술도 러시아랑 해서 기술 개발은 사실 더 됐어요. 네. 구정권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쪽으로 힘쓰는 건 상수다. 옆에서 계속 우리가 완전 정말 가서 역사를 자꾸 눌러서 땅바닥에 쳐 눌러가지고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일단 이사 가는 게 최고인데 이사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전 햇볕 정책 그냥 조용히 그래 그러면서 이 불황화를 재활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햇볕 정책이거든요. 그게 1번이다. 제 생각은 네. 일단 그렇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생각 다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두 분의 의견이 나뉘시는 것 너무 같다라는 비슷한 생각이 것 같아서. 들어요. 저는 안보와 노조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드디어 이 보수 그 부분은 우파로서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을 하고 북한 주민들 저렇게 처참하게 하고 있는데 저게 대화하고 뭐 퍼주고 이해하고 과연 그랬는데 상황의 변화가 있었느냐.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막 남북회담 3번이나 했어요. 김정은 3번이나 만났잖아요. 변화한 게 있어요? 돌아오는 것은 그냥 쌍스러운 욕이고 핵무기, 미사일 고도화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랑 중국과도 우리가 외교를 탄탄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껴놓은 것은 상당히 잘못됐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조평통도 없애버리고 뭐 금강산 국제 뭐 관광부도 없애버리고 이러면서 적대감을 상당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햇볕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요 얘기가 요 전체가 아니고 네. 이렇게 강한 대통령이 강한 워딩만 쓰는 건 문제다. 밑에 네. 요 작업이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기는. 아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마동석만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은 대통령은 좀 강한 표현을 하시고 또한 외교 국방부 장관이 강한 표현을 써도 되는데 네. 대통령까지 나서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안 좋아. 차재승님 같은 경우에 예. 장성철님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내가 언제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북한이 자. 그럼 우리 협박하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옆집 사람이 막 너희 뭐 애들 와이프 뭐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칼이 들으면 붙잡고 이제 팔을 꺾어서 땅바닥에 내려 꽂아야죠. 그렇죠. 근데 야 이럴 때는 야 하자 밥 먹었어? 화제 돌려서 그거랑 완전히 다운시키고 너 우리 협박하기만 하면 내 총으로 쏴버릴 거야 너. 그래서 도발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해야죠. 근데 자, 제가 이제 예. 양아치 정리를 하실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협박해봐야 그게 상수라는 거죠. 안 통해요. 아니 근데 북한이. 달래도 안 통했잖아. 그럼 어떡해요? 북한에 그런데 대해서 바라보시는 태도가 두 분이 너무 다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기본값?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23년 10월에 있었잖아요. 끝났어. 하나만 얘기해. 100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사망자가 안 돼. 얼마인 줄 아세요? 반칙이라니까. 2만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도 멍청하고 비열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똑같이 멍청하고 비열해서 2만 5천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전쟁은 위험성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위험성이 0.1%라면 지금은 0.3% 정도가 돼요.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훨씬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낮춰야죠. 네. 그 말이 맞다니까요. 설득력 있죠, 내 말이. 아니 그 설득력 100% 있는데 일단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올바른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중에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방송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저희가 요 방법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말말말 볼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각하께서 하신 공천 받는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는 이미 나는 공천은 끝났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왜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요, 저도 그분을 생각했었는데 똑같은 그래요? 말씀하셔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은 공사석에서 제가요 우리 진우 형하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하고 다 얘기 끝났어요. 둘이 얘기해가지고 나는 부산 수영 나가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해운대 감 나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진짜 그렇게 다 예비부 등록을 했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고 다녀요. 이게 맞냐고요. 대통령의 측근과 참모와 핵심들이 자기네들끼리 공천관리위원회가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본인들 둘이 얘기해가지고 형 동생하는 둘이 얘기해가지고 장소를 정하면 출마 지역 정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이거는 공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셀지 장해찬, 주진우 두 명이 셀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비대위장이라고 저희가 잘못 썼네요, 와중에. 너무하네. 아니, 좌파 언론이에요? 네? 여기 시사인?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끔 약자로 원자 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잖아요. 그 이 부분은 제가 막 이런 얘기한다고 장해찬 최고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성철이 형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근데 이제 이건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지 공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해. 좀 막아뜨는 것 같았어요. 껴들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실세들이 예. 우리 둘이 얘기해서 출마 지역 다 정했으니까 너희들 여기 예비 후보 등록 딴 사람들 할 생각하지 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다 했는데 이 말대로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건 진짜요? 본인이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가 아니고 앞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든 주진우 비서관이든 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진우 비서관이 됐냐 안 됐냐 이제 나중에 보면 알죠. 그렇죠. 네. 네, 곧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누가 있는지가 그때는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관리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공천 파동 없이 공천 학살 없이 총선을 치러야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세들이 이미 다 공천받았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공천 못 해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 어떻게 할 거냐고.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겨냥한 말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강하게 본인 공천과 출마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처럼 말도 잘하고 젊고 또한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 네덜란드까지 가서 외교까지 하잖아요. 최고위원이. 그런 분이 분명히 국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의 언급과 허언이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감만 줄 거다. 그래서 좀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야? 알아서 시켜줄 텐데 왜 떠들고 다녀? 이런 게 이제 밑에 숨어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니네들이 자꾸 떠드니까 더 힘들잖아. 뭐 이런 분위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흐름이 달라진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경선을 하고 싶어 한대요. 대부분의 즉. 그런데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 겸 비대위원은 또 공관위원은 예. 약간 좀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어제 두 분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좀 있었다고 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안 처음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건 A급 처음 관계자.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두 분 A급 사이에 관계자의 공천 이야기다. 문제와 관련해서 예, 어제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예. 여의도발 소문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을 진행. 잘한 것 같아요. 예, 연륜. 놀라운 아니 진행이 진행을 됩니다. 김은지 기자님이 진행을 잘하시네요. 예, 아니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나오셔가지고는 본인이 최근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 여기는 찐윤이 아니고 오히려 사치품 같은 본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다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아닌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더 알려주세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을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분열 없이 관리해야 되겠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낙하산식 공천이 진행이 되면 많은 현역 의원들이 튀어나가서 제3신당으로 가게 되면은 영남권에서 특히 분열로 우리가
상당한 의석수를 좀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우려들을 어제 중진 의원들도 많이 제기를 했었을 겁니다. 아, 어제 점심을 같이 했죠. 네, 예. 만약에 거기서 공천 개혁이 일어난다면은 거의 영남권 중진 의원들 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경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철규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쨌든 생각이라 하시면 대통령실의 참모와 장차관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지금 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경선 붙여요. 현역한테 다 깨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저 선출직 정치인들 출마에 대한 경선 룰은 뭐냐면 일반 국민 50, 당원 50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역원을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다 현역원들이 모집을 한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배지 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두 분 사이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A 관계자 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공천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이거는 B 관련자예요. 예. A보다는 좀 떨어져요. 예, 예. 역시 이제 발이 넓고 하지만 예, 크로스체크해서 저희가 들어볼 예, 수 B-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영환 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원래 김기현 지도부에서 밀었던 거기는 이제 이철규 의원도 똑같이 밀었던 공관위원장은 뭐 흔히 언론에 나온 대로 양창수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 이런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여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정영환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 여권 관계자 B는 요거는 그냥 윤 대통령의 픽이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한다 이건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에 나와 있을 뿐이고 윤심이 공천하는 거다. 그럼 이철규 의원의 역할은 뭐냐?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철규 의원이 화날 수도 있는데 위원회 총무예요, 총무. 총무. 네, 거기서 예. 이제 실세. 공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뭐 누구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심부름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예. 어쨌든 원래 그런 정보경찰 네, 출신이시니까. 메신저 역할만 예. 하는 거죠. 예. 실제는 윤심이 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지인들을 잘 도와주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 그리고 관계자 말인가요, 그것도? 요거는 예전에 알았던 A2- 관계자. 오, 그 윤석열 올라갔네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따로 뭐 개인적으로 하던 사람 만나서 어려운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사실은 직을 떠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지키려고 해요. 자기 사람들은. 그 성정에 비춰봐서는 장차관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용산했던 비서관들은 다 공천 받는다. 네. 그러니까 공천 시즌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공천관리위원장을 딱 임명하고 국민들 앞에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전화로 통보받고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자, 우리 박성태 전 JTBC 기자님을 국민의힘 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어때? 저희들이 너무 영입을 어때? 했습니다. 저 누가 이름 부르면 이렇게 한 게 버릇이 돼 있어요. 박성태 전 기자님은 JTBC에서 명퇴를 당했으며 했으며 네, 당자 빼고. 했으며 자발적으로. JTBC 네. 뉴스룸에서 메인 앵커로 활동을 하셨고 2016년에 당시에 너무 자세할 필요까지는 새누리당 없어요. 네. 그래도 아주 혁혁한 여러 가지 특종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공정한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되셨으니까.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예, 예. 그럼 뭐 잘라. 기자분들 저 질문하시죠. 이렇게 아주 큰 이벤트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하산으로 꽂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 더 그렇다면? 뒤에 큰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낙하산을 꽂은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공천이 이룰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실 영남 중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이 이제 뛰쳐나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근데. 어제 그 중진 모임 있었잖아요. 삼성이상. 네. 거기 참석자 몇 명에게 쭉 물어봤었어요. 오, 예. 물어봤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취재를 해오셨군요. A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예. 분위기 어땠어요? 아니 뭐 그냥 상견내지. B 의원에게 물어봤으니 분위기 뭐 기사에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경험 전수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예요? 이럴 일 없는데 했더니 아이 무슨 상견례 자리에서 뭐 헌신을 요구해. 쌈날 일 있어. 그냥 인사나 한 거야. 밥 먹은 거다. 예, 그러니까 삼선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 그냥 한동훈 위원장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중요하지. 약간 그 정도 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연기하는 거고 그냥 연기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거짓말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비판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주면 나는 공천 주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컷오프 되고 공천 못 받는다는 소문 나면 이제 옛날에는요 공천 못 받는다면은 휘발유 들고 당 대표실 가고 뱀 풀었어요. 뱀. 진짜 뱀이요? 뱀도 풀었어요. 뱀. 휘발유랑 뱀. 그게 말씀드리면 예. 김대중 총재 시절에 유준상 전 최고 이분이 공천 이제 못 받는다고 탈락하신 하니까 건가요? 예. 공천도 안 준다 그러니까 예. 딱 신나를 들고 간 거예요. 김대중 총재님 잠깐 면담 좀 신나를 뿌려. 저희 연애 죽어버릴란 게요. 그냥 뭐 제가 뭐 출마도 못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하는데 뱀 풀어버렸다니까. 그 정도로 예. 이 공천 관련해서는 다 목숨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같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 네, 예. 워밍업 지금 막 워밍업.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예의 있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의 있게 하고 나중에 자른다. 예의를 갖춰서 내보낸다. 그런 사람 더 뭐 무서워. 이런 톤인 것 같아요. 더 무서워. 그렇죠. 웃으면서. 딱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딱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 예. 막 당신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밥도 사주고 뭣도 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저 이번에는 그냥 집에 이렇게 딱 할 그런 스타일이에요. 친절하게 나가라고 네. 한다. 나이스하게 자르는 거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과 그 이철기 위원장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겠죠. 예. 물론 다른 분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내려보냈을 텐데 현재 권력자가 새로운 권력자가 뜨면서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 권력자 한동훈에 줄 서고 와 한동훈 와 셀카 찍고 곱게 보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이거. 벌써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중앙일보에 보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 보고서를 이제 윤 예.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내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했다고 하던데 딱 그 권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은 전략적으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선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30% 초중반이잖아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바로 누가 나와요? 부부 예. 김건희 여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따 좀 이따 줄게.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우리 자꾸 얘기해야 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나오잖아요. 안 좋아요. 이거 바가 오늘 괜찮은데? 예. 하지 마. 이거 닥스 아니야? 예. 괜찮아. 네네. 근데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했든 전략적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잖아요. 뜨는데 습관적으로 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니까 모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사람과 사이 연구소잖아요. 예. 사람이 똑같아요. 너 해 했지만 지금 더 뜨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 봐라 이 생각이 들게 그럼. 마련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형제도 그런데 권력은 그래요. 부하 뭐 그러니까 같이 직장 동료끼리 무슨 일이 없어요. 뜨면 이제 나중에 다운시키고 싶겠죠. 누가 옆에서 이제 아마 분명히 어떤 사람 A가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내가 시켰어. 이거 하죠. 내가 시켰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이렇게 다가 근데 이거 너무 나가네. 이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력 다툼이 생길 거예요. 권력의 무서운 게 뭐냐면 태종이 세종을 정말 아꼈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결정은 네가 다 하지만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군사 문제까지 세종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종이 세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말이야 내가 군사 문제는 나한테 보고하고 내 결정 들으라고 했더니 네가 내 말도 안 들어 너 세자에서 너 잘라버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공천 문제만은 건들지 말아라. 공천은 내가 알아서 한다. 왜냐 내 얼굴과 내 성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수차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이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민이 되겠죠. 뭐 사실 자존심 있는 분 아닙니까? 누가요? LG인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게다가 본인이 다음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럼 자기 색깔을 보여줘야 되는데 1번 김건희 특검법에서 자기 생각을 못 보여줬어요. 2번 공천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지는 권력 때문에 뜨는 권력인 내가 지금 밀려서 이게 과연 일단 나에게 좋은가?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하겠지만 2번 이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과연 되드냐? 저는 되들길 바라는데 안 되들겠죠. 예. 아 전망 또 네. 내기하시는 건가요? 아, 왜 아니, 민주당 편 들어요? 그렇게 민주당 국민의힘의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를- 발언을. 나를 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집권 여당이 분란 일으키면은 그게 나라를 위하는 겁니까? 왜 민주당 아니, 편 드냐고요? 아니 저 네? 민주당 편 드는 게 아니고 저 민주당 편 편 안 드는 들었잖아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 민주당 편 안 드는 거 아시잖아요. 여권의 분란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늘 객관적인 비판을. 진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다 쓴 게 뭐예요? 네. 비대위원장 대통령이 할 말해라. 네. 빼고 안 하잖아요. 가로 열고 공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문제는 빼고. 아니 그것도 바로 다 닫고. 얘기했어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여사 문제 얘기해라. 그 왜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이 신문 사설들이 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안 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요즘 이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사설 분위기는 뭐 어떻게 하라고 안 하고 그냥 비판해요. 네. 워낙 둘 다 안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건은 얘기를 못 하는 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 있습니다. 아니 다 박성태 예. 기자가 다 얘기한 거니까 예. 덧붙여서 한 거니까 이건 안 걸어도 되고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막 김건희 리스크 막 얘기하다가 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 비대위원 회의 때는 뭐라고 했냐고요. 12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특검하자고 그런다고. 김건희 여사 뭘 잘못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기하셨죠 지난주에. 소고기. 7,000원이라고 하시긴 물 하셨어요. 건너온 걸로. 예. 아 괜찮아요 소고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더 웃겨.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끝나니까 항상 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시는 김경률 위원님.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야. 김건 나오는 순간 또 뭐냐. 이렇게 가슴이 금지겠다가.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는 거라서 못해. 안 근데 돼. 일단 그때 2주 내기했죠. 2주 지났잖아요. 한 2주 정도 더 보죠. 왜냐면 그래요. 소고기 사면 한우로 바꿔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종합반 다니고 있는데 3월은 자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좀 2주 우선은 오늘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정도. 예. 출연료를 더 받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자기의 아니, 게으름을 탓해요.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우리 딸 응원해야 되는데. 목소리 잦아두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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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정도 더. 예. 카카님이 소고기 육포 사주면 되겠네요. 저 육포 안 먹고요. 소고기 구이로 먹을 거예요. 구이 한우로. 알겠습니다. 아니, 내일 네. 한동훈 위원장이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한 또 중진들을 만난다고 하던데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 거라고 좀 보세요. 요 이야기하고 아니, 좀 똑같이 넘어가시죠. 뭐 상견례죠. 뭐 이렇게. 예. 그래도 김기현 전 대표 좀 많은 다르지 가르침 않나요? 예. 아니, 따로 둘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10명 뭐 이렇게 같이 만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막 붙잡고 악수 한 번 하고 이제 그렇고. 그렇죠. 나이스한 그러면서 뭐뭐뭐다. 밥 사주고 좋은 얘기하고 대신 그렇다고 형은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하고 뒤에 자른다. 요게 이제 기본 흐름이다. 네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제3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분들이 대거 제3지대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폭발력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알곡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던데 그렇게까지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빅텐트라고 하는 공천 게? 탈락자들이 신당으로 갔을 때 영향이 커진다.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가서는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와 국민의 공천 난장판이네. 완전 공천 학살했네.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비서관 수석들 장관들 공천 주려고 저랬었구나. 그런 순간 지역 여론은 바뀌고 바람이 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 컷오프 시키고 탈락을 시키면은 뭐 많은 의원들이 신당으로 가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달려 있다. 제3지대 성공 여부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맞아요. 있다. 재밌는 말씀이시네요. 재밌어요? 예. 나 재미없게 얘기했는데. 국힘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러니까요. 사회자가 제가요? 저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나? 제가요? 재밌다는 이야기가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재밌어요. 네. 뭐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뭐 남의 일에 그렇게 뭐 이렇게 아니 뭐 마음을 아파할 민주당에서도 필요는 없고.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그럼요.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는 지금 있잖아요. 고민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고민이 그거예요. 오늘 이제 한 삼선 의원을 물어보니까 일단 물갈이를 빨리 하면 이분들이 빨리 들어가서 3당에 합류하겠죠. 사람이 이제 물갈이 된 다음에는 고민을 좀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 이준석 또는 이낙연과 손을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할까? 아니면 한 타임 쉬면 나한테 장관 자리 줄까? 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고민의 물리적 시간도 필요한데 물갈이를 빨리 할수록 3당이 고민을 끝낸 사람들을 이제 이석 죽게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늦게 해야 유리한데 네. 늦게 하면은 또 뭐가 있냐? 이게 아마 이거 끝난 다음에 가결을 목표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 뒤에 국회에 더 올라올 늦게 할 거거든요. 것이다. 뭐 예. 총선 직전 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거운동 한다고 불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으면 예, 물론 저는 별로 없을 거라 봐요. 가서 차라리 어차피 무기명이니까 딴 걸 하지 불참하는 즉시 이건 반대파가 되니까. 그런데 약간 이것도 특검법이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거다. 하지만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한 3월 초 정도에는 끝내지 않을까. 아니에요. 네. 전 공천은 3월 22일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3월 22일요? 3월 21일 원래 하고 3월 3일이셨잖아요. 생일. 근데 이제 더 생일 뒤로 지난주에 예. 생일 얘기했잖아요.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아요. 생일 미룰 거예요? 생일을 미룰게요 그럼 아, 제가. 오케이. 3월 태어난 날까지. 3월 22일이 제가 태어난 날인데 그날까지 아마 공천이 미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21일하고 22일이 선관위 후보로 등록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날 6시 전에 후보로 등록을 하지 못하면 공천 탈락자들도 이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21일이나 22일 날 거기는 왜냐면 공천만 주면 당선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생일 뒤플러스 일주일 정도로 이제 3월 10며칠 이후로 얘기를 했었죠. 그거보다 더 뒤에 더 뒤에. 2주 플러스 점점 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예. 요건 얼마짜리죠? 사행성 방송, 본격 아니다, 사행성 아니다. 방송.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아니 먼저 약속을 지킨 다음에 내기를 하자고 해요. 그리고 예. 이제 김경률 회계사 문제는 제가 김경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이 진지하게 시간까지 설득을 하고 네? 박 기자님 설득을 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김경률 아무 소리도 안 하거나 비판 안 하면은 소고기. 2주.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1주고 다음 주가 2주니까 2주 차니까. 아 그래 뭔가 내가 속은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살펴보시죠. 예. 그 제3지대는 결국은 뜰까 말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어떻게 하는지 달려 있다.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공천하는지 달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제3지대의 그렇죠. 예. 민주당도 성공 이제 여부가? 공천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 호남은 상관이 없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그렇지. 아주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전남지사까지 했지만 호남에서 큰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남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공천 못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도권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다 압승을 했는데 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안쪽이 많고 5% 안쪽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3 후보가 나오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얼만큼 나오느냐. 네, 요게 좀 그러니까 물갈이 처음에 할 때 컷오프를 뭐 하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금 평가를 20%를, 예.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 뭐 지라시로 돌고 있다 예.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아까 오전에 전 이준석 전 대표랑 박원석 그 미래대연합 대표랑 같이 좀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일단은 공천 여부와 떠나서 이낙연, 박원석,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분들이 함께할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서로 좀 양보하고 욕심 예. 덜 부리면서 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폭망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아 이준석 대표도요? 네,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물어봤냐면 한쪽에서 비례대표 공천 우리가 다 할래라고 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쪽이 어딘가요? 안 알려줄래. 그렇기 한 때문에 명만 제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낙연은 빼고. 예. 그러니까 얘기랑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되게 강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참고로 미래대연합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있잖아요. 중심이 된. 거기에 빠른 시일 안에 현역 의원이 네. 한 2분 정도 참여할 거라고. 오, 그런 민주당 얘기를- 쪽인가요? 예, 예, 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2명이 미래대연합에 갈 가능성 민주당 있다. 수도 있고
무소속일 수도 있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 현역 예. 의원이 한 2분 정도 빠른 시일 안에 참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미래대연합은 현역 의원 5명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협상 고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준석 예. 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여론을 갖고 있고 예. 미래대연합은 현역 의원을 갖고 예. 있고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낸데 막 이렇게 싸우면 이제 답이 없는데 서로 보완제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저는 점점 합의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본인의 협상력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욕심을 부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그리고 대선 후보잖아. 내 밑으로 다 모여. 이준석, 원칙과 상식 다 모여. 전혀 이런 생각이 없대요. 당신들 하면 내가 상임 고문 정도로 뒷받침할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원칙과 상식 의원, 뭐 김종민 의원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물어봤어요. 뭐 일단 진보 보수 깃발 필요 없어. 이제 말씀 진보 보수 비슷하셨어요. 예, 그래? 예. 진보 보수 깃발 필요 없고 네. 예, 그냥 일단 뭉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진보냐 국민의힘이 보수냐. 국민의힘 자꾸 군대도 안 가던데 무슨 보수하냐. 그러게 갖고 일단 거기 안 간 분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저거 비례대표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상관없다. 지금 우리 합치지 않으면 다 죽어. 다 죽는데 우리 그런 거 그럼요. 없다.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은 제가 좀 의미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윤석 대표 만났었는데 이 대표가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를 앞두고는 각자 분파된 뭘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네. 합쳐요. 그래서 나 저쪽 분파의 대표였는데 나 뭐 하나 줘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물리적 비중을 따져보면 별게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게 없는데 자꾸 지분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렇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벗어나서 합치자는 데 좀 더 힘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차재승 님이 댓글에 돈들이 없어서 신당들이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게 거의 100% 저는 동의하기 고마워요. 때문에 그래. 언급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재승 님이 신당들이 돈이 없어서 뭐 잘 될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5만 명 넘었잖아요. 네. 그 유료 당원이 많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원칙과 상식 있는 분들 미래대연합 여기는 배지가 있으면 국고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5명 배지 정도가 되면 2월 15일 전에 대략 한 6억 정도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출마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더 나오고 선거보조금 다 나오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신당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하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대선이 목적이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총선 이낙연 전 불출마 대표는 대선이 목적이다. 총선 네. 불출마를 계속 얘기하지만 대선은 그건 지금 왜 얘기합니까? 네, 김종국 시선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속 그 톤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아직은 대선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당을 다 합쳐서 거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주자가 몇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경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욕심은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는 없고 나중에 나 대선 한번 뛰게만 해줘. 뭐 경선만 붙여줘. 요것만으로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선에서 이기느냐는 건 본인이 해야 될 몫이고. 근데 어제 나왔던 보도는 사실 이제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냐 동상이몽이냐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스무스하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 당, 각 세력들이 창당을 한 다음에 합치자라고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설전은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설 이후가 양당이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개별적으로 각 세력에 입당하는 것보다 하나의 큰 둥지, 울타리를 친 곳에 입당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 파이가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설 지나서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두 개혁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원칙과 상식이든 약간 뭔가 뭐랄까요 장애가 있는 듯이 보이는 거는 좀 방치하는 것도 있어요. 불협화음을 그래야 기사가 많이 나거든요. 의도적인 것이다. 예, 아주 뭐 의도했다기보다도 not bad,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딱 보세요.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해봤지만 지금 기사가 민주당이 기사에 사라졌어요. 네. 오늘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사라진 민주당. 제3신당 얘기가 더 많습니다. 예. 계속 관심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는 좋아요. 나눠서 계속 관심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거 하나 뭐 합치냐 뭐가 합치는데 거스름돌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이런 얘기만 나오지 가치 비전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과연 3당 했을 때 1당 2당 싫어 말고 보여줄 게 뭐냐. 그럼 그걸 고민해.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고민이 거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좀 세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뭘 할 거다. 이걸 좀 더 보여줘야죠. 대선 비전까지, 그러니까 정권 집권 비전까지. 그렇죠. 삶이 예. 어떻게 바뀌어질 거다를 보여줘야지. 총선이 아니라 얘네 예. 싫어서 우리 찍어줘라는 거는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사는 일단 나오는데 사실 뭐 아시잖아요. 똑같이 매일 하시니까 요거 한 일주일만 돼도 지루해요. 국민들 관심이 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야 돼요. 지금 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에서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양당이 하나 뭐 개판 치는 거 있잖아요. 개판 예. 사고. 사고 예. 사고 치는 게 있으면은 난장판으로 해요. 난장판. 난장판. 그럼 그게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주도적으로 신당이 뭐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당이 실수하는 거 이렇게 좀 걸리는 거 얻어먹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주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 또 듭니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만 하고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사실 신년이 이미 1월 중순에 달해서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하냐 안 하냐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시선이 좌파 언론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열심히 신년은 하겠습니다. 설이 지나서가 신년입니다. 구정입니까? 아, 구정이 뭐예요? 저렇게 편파적이야. 설날. 설날 지나서 네? 그러면 1월 1일은 신정이고 설날은 구정입니까? 네. 그렇게 이제 과거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고 봐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뭐하는 차이 나요? 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하면 신년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기자실에 들러서 나중에 김치찌개 한번 먹읍시다 이랬단 아니, 말이에요. 그만 먹어. 야, 잠시만요. 김치찌개 좀 좀. 액션이 작았어. 김치찌개 한번 먹읍시다 정작 이랬단 말이에요. 김치찌개 밥 먹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기자들과. 근데 아시잖아요. 현장 필드 가보니까 이제 뭐 취재원들이랑 식사도 자주 하시죠.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밥만 먹고 기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밥 못 먹냐. 그렇지. 구내 식당에서 밥 먹어도 돼요. 무슨 뭐 어디서 엄청나게 비싼 음식 다 필요 없어요. 밥 먹는 건 취재행위죠. 기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밥 먹으면서 막 어머니 얘기만 한참 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김치찌개 못 먹어서 지금 대통령 보고 같이 밥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찌개 집에서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돼지고기 넣어서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는 집에서 못 먹으니까 한돈이야? 대통령은 꼭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돼지고기. 강조하시잖아요. 칠레산 아니고 한돈?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자회견 정말 제대로 된 질의응답 있는 기자회견을 기자들이 원하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물어보지.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겁니까? 김건희 얘기 나온 순간 제빼 이렇게 됩니다. 도이치 특검이라고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타깝지요. 네.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면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물어봐야죠.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하겠네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낸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답할 거라고 보세요? 아이 뭐 참 제가 다음 질문. 괜찮았어. 네. 기자회견 질문은 아마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계속 여쭤볼 것 같은데 진짜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네요.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검토하고 있다. 요 정도 얘기만 나오는데 그거는 계속. 제가 볼 때는 자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너무 면목이 없어서 네.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대답을 하는 거고 예. 안 할 가능성이 95% 정도 되는데요. 네.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할 수도 예. 있어요. 정말 딱 김건희 특검 안 물어보는 기자들로만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이 가능할까요? 근데 만약 김건희 특검까지 물어보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제가 영화 상품권 5장 정도 쏘겠습니다. 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예. 예. 나도 잠깐만 없다고. 이것도 우리 큰딸 입장도 들어보고.
진짜 최종 마지막 질문. 그래서 김건희 여사 총선 때까지 두문분출한다라는 보도 있던데요.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국은 한 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해외 순방. 한 번 정도. 예. 그 최소화시킨 거죠. 예. 그래서 약속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나갈 것 같고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있거든요. 어떤 안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든 밖이든 조금 예. 공개하지 않게 활동을 하시는 거고 최근에는 보니까 좀 그 식사를 많이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네, 여러 가지 그러시나요? 좀 충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식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조금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은 보기는 쉽지 않다. 네. 방금 건강 챙기시라는 얘기는 이제 정말 김건희 여사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도 저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른 소리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이재명 당대표 엄청 비판하거든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고 야당 대표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재명 막 이렇게 욕하는데 정말 생명을 건 사건이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비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건강 회복하셔야 또 제가 또 비판하니까. 그게 이제 살인의 추억에 정말 주옥 같은 대사가 있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예, 그럼 네. 안 나올 거라고 똑같이 보세요. 그건 당연히 안 나오죠. 네. 뭐 서로 나오겠습니까? 네. 저희 댓글창에 지난주에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촉법 소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제가 막 우겨서 했는데 안 넣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제목 그러니까요. 들어갔잖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아까 예. 연구한 게 저거잖아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아까 썼어요. 그래서 아. 미리 해방 이후에 10만 믿는 병호가 성공한 건 마동석밖에 마동석밖에 없다. 예. 예. 저희 제작진들이 다시 한번 그 예. 마동석 딱 넣으면은 그것도 한 1,000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 어, 1,000만 천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네, 예. 마동석. 예. 저희 그러면 아니 우리가 범죄 도시냐? 왜 마동석처럼 힘만 쓰냐? 배고파 이제 그만해 이제. 진짜. 자 20분이야. 아니 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버릇됐네. 아니 그만하라니까요. 네. 배고파요. 혹시 갑시다. 못다 하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그만해 이제. 있어도 하지 마. 이제. 주택권 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 10만 기념이어가지고 사실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성철 소장님 정말 길게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도 정말 길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까먹어서 다시 예, 한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 20만 때 다시 라이브 할 테니까 또 그때 빨리 와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오늘 10만을 기념하면서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의 뉴스인 1월 16일 준비한 시간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어제와 같이 광고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을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 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시사인에서 낸 책입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5시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